네, 벌써 123주년이라고 합니다. 123년 전에 우리 노동자들의 피어린, 그야말로 피어린 투쟁으로 지배계급의 역사 속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의미있게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 이전부터 노동자의 투쟁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으나 다시 한번 123주년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을 맞아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땅 모든 노동자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노동 형제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신 노동 열사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며 전체 묵상하겠습니다. 네, 고개를 들어 팔을 높이 치켜들고 눈을 부릅뜨고 힘을 내한 행진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이정규직, 학회직, 불사직.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123주년 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담아 화요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순서로 신나게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손 율동하면서 분위기를 북돋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핏땀을 분쟁으로 되찾으세 철같은 해방지 맞서 모여 지키세 투쟁 속
노동자로 소개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 재능 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 여는 투쟁 발언은 최고의 연수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 해고 노동자입니다. 재능에 입사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표적으로 해고가 되어서 10년이 넘게 해고 노동자로 조합 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네, 우리 전국학습지 산업노동조합 직무대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학습지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황창훈 동지의 노동자의 날을 맞은 투쟁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창훈입니다. 뭐라고요? 황총각이래. 참, 하여튼, 네네네네. 결혼은, 못 간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장가를 못 가고요. 자꾸만 혼란스럽네요. 제가 뭘 열심히 외우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예전에 대교, 저희가 해고자 국직투쟁을 대교 본사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지민주 동생이 신곡이 나와서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많은 동기들한테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걸어온 거야. 언제나 길의 끝에 섰던 사람들이 우리가 온 길을 만들어 온 것처럼 저희 전국 학습지 산업노동조합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디나 대대적인 노동조합 탄압, 노동 탄압이 예상되고 있고 또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 학습지 산업노동조합도 이에 맞서서 끈질기게 힘차게 싸워왔습니다만 그리고 끝내 우리 조합원들 2명 저 위로 올려보내고 또 투쟁 만들어 내왔습니다만 회사는 교섭을 결렬 선언을 겁도 없이 해대고 노동부는 우리가 노동조합이 아니네 라는 뻘소리를 짓거려대고 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조만간 이 농성장이 2007년 12월 21일 바로 이 자리에 천막을 치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날처럼 또 철거되고 짓밟히고 조합원들이 끌려다니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던 것처럼 용역깡패들 또 들어와서 온갖 우리 조합원들 듣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수많은 욕설, 성희롱적 발언 이런 것들이 또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회사 편을 드는 경찰과 구청 직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우리 농성장이 다 뜯겨나가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서 또 싸우고 이런 날들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떤 투쟁을 해야 되지? 어떤 분들과 만나야 이 투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어떤 투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재능 투쟁에 힘을 모아주고 함께 할 것인지 고민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막막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노랫가사처럼 길 끝에 서 있는 그 느낌으로 저희 조합원들, 그리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또 그러한 짓거리들, 재능교육이 했던 그 수많은 악행들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조합원들 이 투쟁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 결심 계속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결의 계속 다지면서 우리가 마침내 길을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재능교육 본사 이곳을 지키며,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 있는 동지들의 투쟁을 정말 멋진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 조합원들 또 하나하나 머리 맞대고 또 다른 투쟁, 더 힘있는 투쟁,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투쟁, 그 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희 전국학습지 산업노동조합 계속 말씀 드립니다만, 해고자, 선언, 원직, 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흔들리지 않는 요구 갖고 반드시 쟁취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고로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했어! 반드시 승리하자!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비정규직 실패! 투쟁! 됐어! 투쟁! 네, 고맙습니다. 내일 우리 현장의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모두 다 이부 관리를 하고 수업을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일일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도 일을 하는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요일을 찾아가는 회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을 쉬려면 그 전주에 수업을 미리 해야 합니다. 이걸 저희는 2부 관리 또는 2주 관리라고 하는데요. 내일 수업을 쉬려면, 다시 말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학습지 선생님들이 2권의 책을 가지고 2주분 수업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현장에서 아마 정상적으로 2부 관리를 하신 선생님도 있고, 회사의 강요와 관리자의 압력에 못 이겨 내일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학습지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 싸우고 또 싸우겠습니다. 투쟁 발언 듣겠습니다.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우리 박동범 씨라고 해야 될까요? 네, 모시고 이 123주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출판업의 노동자로 어떤 소회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박동범입니다. 저 출판 노동자고요. 정확히 소속을 말씀드리자면 대학 출판부에 있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지금은 출판문화원이에요. 문화를 넣어서 좀 더 이제 그 출판문화 창달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아마 이름을 바꾼 모양인데, 단적으로 내일 저희 직원이 한 40명 되거든요. 그 중에 정규직이 8명이고 계약직이 32명입니다. 저는 물론 계약직이었는데요.
근데 그 40명 중에 내일 쉬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행정실장이라고 저희 이제 직원들 총괄하는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2사람인데, 살짝 당황했습니다. 어느 정도 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정도로 예상했지, 그 계약직 직원 중에 저 하나 쉬는 거예요. 그분이야 뭐 정규직이니까 아마 뭐 이제 그런 모양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이 워낙 이제 그 출판문화원 쪽에 계시던 분이 아니라 뭐 얘기 듣기로는 의료원 쪽에서 워낙 이제 또 그쪽은 그렇게 아마 쉬었던 모양인데, 여기 출판문화원이 사실 노동 뭐 강도도 타부서에 비해서 센 편이고요. 업무량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원장이 업무량이 많은 것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본인이 그 일을 하는 건 아닌데도 굉장히 어디 가서 일이 많다는 걸 내심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가관을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는데요. 여하튼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학교라는 이유로 사실 또 학교 전체가 또 이제 노동절날 쉬거나 아니면 이제 수당을 더 받고 일을 하든가 이게 옵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옵션을 주고 있는 상황도 사실 우습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물론 돈을 기왕이면 더 받는 게 이 몸팔아서 밥벌이하는 노동자한테는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사실 돈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노동절날 쉼으로써 우리가 노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곱씹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의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근데 그런 여지 자체를 아예 봉쇄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씁쓸하고, 그리고 또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근무를 택했지만 또 사실 아시다시피 그게 좋아서 그걸 택한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특히 이제 계약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재계약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어서 늘 그런 걸 의식하다 보니까 마음은 쉬고 싶어도 실제로 항상 눈치를 보고 일단은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들이 있죠. 근데 저는 뭘 믿고 내일 쉬겠다고 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믿을 건 저밖에 없습니다만은 아니면 근데 아니면 걱정받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여튼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쉬기로 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저 퇴근하면서 남아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내일 노동절 집회 가서 경희대학교를 성토하고 오겠다. 경희대학교는 족구하라 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성토부터 해서 하여튼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대표로 가서 뭘 성토를 하든 쌍욕을 하든 사실 일을 쉰다는 건 위임 받을 수도 없고 위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여튼 개드립을 쳐가면서까지 하여튼 그렇게 일해야 하는 분들을 어쨌든 챙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여튼 그분들이 보듬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보듬고 같이 퇴근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출판문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5월 1일인데도 쉬지 못하는 노동인구가 그렇지 않은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노동절날 쉬고 또는 노동자가 쉬어야 될 때 쉰다는 게 당연한 권리 내지는 또 그런 거라기보다는 살짝 특권화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가 새삼스럽지만 조심하면서 노동절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재능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여하간 참 어쨌거나 이게 바뀌어야 될 텐데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학교도 지금 학교인 만큼 직원들이 쉬는 게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지만 지금 학교에서 강의 듣는 학생들을 봐도 사실 그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듣는다기보다는 취업에 대한 강박으로 억지로 수업을 들어야 하고 또 거기 들어가서도 사실은 졸업생 대부분이
사장보다는 노동자로 평생 살아갈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장과의 동일시를 내면하면서 사실 강의 듣다가 졸업하는 경우가 요즘 태반이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강의 자체도 학생들에게는 거의 뭐 노동자 취직을 안 했다 뿐이지 사실은 돈 내고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뭐 학생들이 단순히 휴업이 아니라 자신들이 학생으로 삼고 있는 업을 착파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거기서 일하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같이 노학연대 파업을 사실 뭐 기획하고 사실 주도해야 될 텐데 항상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그저 몽상에 가까운 바램으로 발언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되게 개인적으로 씁쓸해요. 뭐 조만간 그런 분위기가 하여튼 무르익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뭔가 의미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싸움도 그런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당위적인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쨌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어쨌든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노동 해방이라고 하는 기치를 좀 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좀 공리하고 곱씹고 서로 머리도 맞대고 손도 맞잡아가면서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 같은데요. 뭐 제가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발언 제안을 받아 좀 두서가 사실 사전에 제안을 받아도 제 얘기인들 두서가 없어요.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발언은 일단 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구호를 하나 외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저기 있는 걸로 현수막 다시 걸렸네요. 걸로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직, 재능투쟁 승리하자.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단체협약,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에 그 비정규직 솔패투쟁, 뭐 결사투쟁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언제부턴가, 뭐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연초부터인데요. 그 연이은 그 자살과 죽음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투쟁의 결기를 밝히고자 결사투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미 저렇게 죽음이 결기를 넘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절망의 표현으로 굉장히 일상화된 상황인데 여전히 결사투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김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어느 국면과 정세 속에서는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이 투쟁을 승리하겠다는 어떤 수사였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달라진 정세 속에서 결사투쟁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고수한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는 그런 애꿎은 죽음 혹은 부조적인 타살로서의 그런 죽음을 어떻게 이제 타파한다고 해요. 거기 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물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래서 결사투쟁이라는 말 대신에 해방투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자 라는 뜻으로 그래서 더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런 비정규직 소통투쟁 해방투쟁이라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뭐 동의가 되시든 안 되든 적어도 제가 구호를 외치는 상황이니 이 순간만큼은 해방투쟁이라는 구호를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호 외칠게요.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지, 재능투쟁, 승리하자! 해고자, 전원복지, 재능투쟁, 승리하자! 재능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해방, 투쟁! 고맙습니다. 노래하라는데요?
저기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도 진지 모른 채 들어오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아까 그 뭐 노래를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노래 하라고 신청곡까지 넣어줬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그 회화동 텐트촌 때 노래방 아주 기회가 좋아서 노래 부를 때 아마 오수영 동지가 그 무한궤도의 그대의 길을 불렀다가 실패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 그 내 미련이 남는지 저한테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음원이 없어요. 음원이 없어서 저는 음원이 없을 땐 곧잘 제 입으로 반주를 시작하곤 합니다만 그래서 반주 제 입으로 넣고요. 노래도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듣고 나서 치셔도 됩니다. 예, 일단 부르겠습니다. 자. 빠빠바바바바바 따다다다다다단 빰빰빰 따다다다다다단 딴따다다단따다 빠바바바바바밤 빰빠바바바바바밤 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따다다 따다다다다단 빰빠바바밤빠바 따다다다다다단 빰빠바바바바바밤 빰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빠빠빠빠빠빠빠빠 오예 오 빠바바바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빰빰빰빰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빰빰빰빰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빰빰빰빰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빰빰빰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뚜둥뚜둥뚜둥 포기할 순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 서도 빰빰빰빰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빰빰빰빰빰빰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빠바바밤 따다라라라라라라라라 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디 빰빰빰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둥둥둥둥둥둥 포기할 수 없어요 빠바바밤 내 삶이 끝나는 날까 내 삶이 끝나는 날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에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빰빰빰빰빰빰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빠바바밤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댈 사랑해 태호가 쟁취 없이 재능투쟁 중단 없다 재능
비정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죠? 다른 노동자들이 쉬는 날은 유통업이 영업을 하는 날입니다. 규정 의무 휴정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통노동자들이 싸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마트에서 일하는 류지은 동지, 노동자 모시고, 동지가 아니고, 네, 마트 비정규 노동자 모시고, 네, 5월 1일 노동자 날을 맞아 어떤 느낌들을 갖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더욱더 따뜻하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해화동에 세 번째 왔어요. 저는 세 번째 왔고요. 마이크를 처음 잡아봤어요. 그래서 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마트에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마트에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마트 일을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트에서 한 정부 업체의 쇼핑 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쇼핑 도우미를 일을 하면서 손님한테 제가 파는 정부 업체 물품만 팔아요. 이제 정부가 여러 회사께 있는데 제 역할은 그 정부만 팔아야 돼요. 그 정부의 어떤 제품 사양이 어떻든 가격이 어떻든 사람들한테 그 정보만 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일이 끝나면 제가 얼마나 팔았는지 그 업체에 가요. 그리고 제 카톡에는 전국의 마트에서 그 업체 물품을 파는 저 같은 친구들 그 매출이 다 나와요. 그거 다 해서 등수를 매겨서 매출 비교를 다 해줘요. 그래서 매출이 적게 나오면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 제 일은.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팔았는데 마트에 정보를 사러 온 사람들은 물론 값싸고 좋은 것을 사가기를 원해요. 근데 저의 일은 무조건 제 업체 거를 파는 거니까 약간의 사기도 치고 어떻게든 팔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점점 제가 저의 양심을 파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내가 돈이랑 지금 내 시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내 양심을 같이 바꾸고 있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떨려서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일이 아주 많이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면 같이 제가 일하는 마트에는 이제 그 빨간색 마트 조끼를 입고 일을 하는 이제 행복사원이라는 마트 비정규직 사원들이 있어요. 다 엄마들이에요. 아이들의 엄마들이고 다 결혼을 하시고 이제 뭐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다 집 밖으로 나온 거죠.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애들 학원비 벌러 나오신 분들이 다 거기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절이 바뀌고 판매가 잘 되는 물품이 있고 잘 안 되는 물품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침구를 파는 아줌마가 있는데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이불이 안 팔려요. 그러면 업체에서 2명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1명을 자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줌마는 불안에 떨어요. 잘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만두를 구워서 팔아야 하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다가 마트에서 저렇게 일을 하면 저렇게 불안에 떨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투쟁하는 현장에 오는 게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나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네. 박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실 거면 좀 더 매심차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만드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프리랜서 그림 노동자로 평생을 이때까지 살아오셨고 아마도 평생을 사실 것 같습니다. 생애 마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림 노동자로 살고 계시는 우리 류재훈 화백님 화가동지 모시고 노동자의 날 맞아서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투쟁하는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 내일이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는 뭔가요?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명절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메이데이 전야제예요. 전야 제가 전야. 우리 흔히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보다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죠. 그렇듯이 메이데이도 메이데이 전야제가 중요했는데 올해는 망가졌어요. 과거에 우리가 메이데이 전야제 때 동지들이 지방에서 식량 다 짊어지고 대학교 정보해서 그래서 전야제 치고 그 다음에 노동자 치렀던 그 기억들이 생생한데 점점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노총 선거가 개판이었어요. 선관위원장하고 민주노총 최대 조직 전국회의가 망가뜨렸어요, 선거를. 그래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종탑 원로 3인방이라고 저기 최덕효 동지, 원영기 동지 저 셋이 민주노총 위원장실 정보 들었습니다. 근데 맛이 안 나요. 셋이 무슨 정보입니까? 그렇잖아요. 한 20명은 들어가야 정보가 되지.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놓고 나왔습니다. 웃지 말아요. 나 열받는데. 네. 그림을 4장을 붙여놓고 나왔거든요. 어제 민주노총 중심이 열렸어요. 갔어요. 다 떨어져 있더라고. 그림이 어디 가면 보이지가 않아. 쓰레기통에도 없어. 또 그랬죠. 그림을 그릴 뭐 이런 항의도 없어. 왜냐면 지들 잘못은 지들이 아니까. 자, 과연 이렇게 망가진 민주노총 어떻게 회복하실까? 저는요, 아까 뭐 화백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애니메이션 노조 위원장이에요. 15년째 애니메이션 노조 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최장기 노조 위원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올바르냐?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올바르냐? 동지들 어떻게 생각해요? 옳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아요. 뭐냐면 제가 경험 바로 인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죠? 투쟁. 거기에 그대로 매몰됩니다. 그대로 매몰돼요. 자본의 노래에 그대로 매몰됩니다. 그래서 어제뿐 아니라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서 한 게 우리의 기구호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철폐 투쟁이 돼요. 이 자본주의 하에서 비정규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가장 자신들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비정규직이고 특수고용 움직인데 걔들이 그걸 놓겠습니까? 벌써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본주의 철폐 투쟁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투쟁하는 동지들 말입니다. 중단 동지들 있고 철단 동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지도권을 넘겨줘야 돼요. 선거 투쟁 맞습니다. 이 동지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 파업 투쟁을. 이 투쟁을 지도해야 돼요. 왜? 선별이라고 연맹이라고 지들이 뭘 했는데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같으라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냔 말이에요. 차라리 지도권 넘겨주란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지도하라고. 지도의 구심이 종탑이고 철탑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노동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째 제가 노조인을 하고 있어요. 애환이 많이 있죠. 동진 생각해 보세요. 15년 노조위원장을 했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애환이 있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노조를 한다는 저 자신은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특수고용직 이야기를 할게요. 재력도 똑같고 엘리베이터도 똑같아요. 다 특수고용직이거든. 특수고용직은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노동 형태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안락하게 살고 있다고 정규직이라고 비정규직 하나처럼 계약직 노동자라고 거기에 매몰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특수고용직이 됩니다. 특수고용직은요 4대보험도 없어요. 뭐 상여금, 휴가 이런 거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특수고용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본의 형태가 지금 정규직이 점점 무너지고 있죠. 구조적으로 무너지면서 전부 비정규직으로 가고 있죠. 이 비정규직이 점점 이제 특고로 가고 특수고용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선을 친 게 저는 재능동지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자본한테 그대로 먹힙니다. 그대로 먹힙니다. 지금 듣고 투자하는데 재능밖에 없어요. 그대로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연대 투쟁하는 겁니다. 동지들 그런 것들을 아시고 앞으로
더욱더 강구한 연대 투쟁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집회 마지막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날을 만들었던 시카고 노동자들의 구호가 8시간 노동이었다고 합니다. 8시간 노동을 위해서 총파업을 했던 시카고 노동자들에 의해서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OECD 34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2,300시간이 넘는 최단기 노동시간 1위라고 합니다. 법정 공휴일이 109일이고 104일이고 그리고 연월차를 쓸 수 있는 게 법적으로 19일이라고 합니다. 법정 공휴일이 104일이라는 건 주 5일 근무를 하는 노동자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 다 쉬고 연월차 19일 죄다 쉬고 해도 노동시간이 9.5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럼 주 5일 노동을 하지 못하고 연월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몇 시간을 일한다는 겁니까? 학습지 교사들도 10시간 넘게 노동합니다. 싸워서 우리 8시간 노동을 쟁취한다는 것 그 구호가 참 웃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싸워서 노동자의 권리, 노동시간 짧게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0년대 초부터 몇 년부터 노래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노래의 달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한데 노래의 달인처럼 느껴지진 않고 작사 작곡의 달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하는 노동자 김성만 동지 모시겠습니다. 촛불 너무 예쁩니다. 흔들면서 노래 함께 불러봅시다. 오늘 전야제 망쳤다고 했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순천의 하이닉스 동지들이 그 양재 지금 이쪽에 본사 짓고 있을 때 거기 타워 크레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지들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메이데이 날 아침에 그러니까 근데 김성만 동지 여기 좀 와서 우리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화 왔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처럼 건물이 쳐져 있지 않고 펜스 쳐져 있고 그 동지들이 그 타워 크레인에 올라간 거예요. 메이데이 날에. 근데 시청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축제, 메이데이를 축제로 만들어서 한다는데 나는 거기 있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있지 않아도 이 작은 그때 이제 용역 깡패들 막 쫙 있고 있는데 저하고 아래 그 하이닉스 동지 한 명하고 둘이서 저 위에 동지들이 불패 전사를 너무 좋아한다고 가지고 그 노래를 몇 번을 불렀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내가 메이데이를 거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한테 메이데이였잖아. 그리고 또 오늘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큰 집회를 선호하면서 쫓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작은 데를 지키고자 했을 때 이게 더 훨씬 여러분들 가슴 속에 더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노래를 이렇게 가져온 거는 내가 노래 운동을 하는데 매번 나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좀 같이 부르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전 세계적으로 운동의 초창기 때는 자기 민요들을 불러요.
유럽도 그랬고, 특히 유명한 데가 그 칠레의 빅토르 하라가 했던 누에바 깐시온, 그러니까 중남미의 민요를 부르는 그룹을 해서, 예. 근데 그 빅토르도 사실은 민요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민요를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저처럼 기타를 치는 포크 가수이잖아요. 저도 아주 그 어려서부터 그 누군가로부터 계속 그 민요를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기 때마다 시기별로 노래를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역사마다 이렇게 이 맞는 민요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제가 써온 민요, 신민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곡 이렇게 해서 같이 배우면서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갖는 게 어쩌면 더, 우리가 가끔은 전노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 의미도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래서 아까 전번에 우리 우리 만화한 동지 아까 그런 그 발상들, 새롭게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발상들이 상당히 소중하다, 문화로서는. 그 사회 변형 운동에 저는 노래로서 길을 가고, 아까 동지는 만화로서 길을 가는 거, 이런 거에 저마다 자기의 역할들을 해서 함께 하는 거, 이런 거 찾아가는 거, 자기만 뽐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하 씨의 뒤에 그 첫째 줄 끝에가 악보가 원래 레인데 그리다 보니까 잘못 그렸어요. 그리고 민요는 악보하고 똑같이 맞춰서 부를 필요는 없어요. 자기 흥에서.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눈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 따라 꿈속을 가니 정처시 걸어간다 그 곡까지 같이 부릅시다. 하나, 둘.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눈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 따라 꿈속을 가니 정처시 걸어간다 걸어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빼앗겨 봄조차 빼앗네 빼앗기네. 이래 갑시다. 나는 온몸에 분내를 띠고 푸른 옷은 푸른 서름이 어울린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 걸어 본심며 가슴에도 맺혔네 맺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빼앗겨 봄조차 빼앗네 빼앗기겠네. 잠깐 저는 덕기다기 얼쑤 해보세요. 시작. 덕기다기 얼쑤. 이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덕기다기 얼쑤. 그래서 그렇게 목걸이보다 쭉
그러니까 국거리보다 늦은 걸 중거리라 그러면요. 그 정도 가운데 정도의 박자니까 좀 한 손을 앞고 잡고 한 손을 좀 허벅지라도 쳐가면서 그러면 3절 갑시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한번 후렴 볼게요. 나는 나비 제비야까지 너무 빠르네. 나비 제비야까지 냉그라미 들맞꽃째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가르니가 지심을 매도 그들이라도 보고 싶다 보고만 싶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빼앗겨 bom조차 빼앗네 빼앗기네. 그러나 지금은 그를 빼앗겨 범조차 빼앗네 빼앗기네. 눈을 떠보니 어느새 흰 꽃이 세상을 덮어 꽃 아닌 것 없더라. 꽃 아닌 것 없더라. 여기까지. 아당가다당 눈을 떠보니 어느새 흰 꽃이 세상을 덮어 꽃 아닌 것 없더라. 꽃 아닌 것 없더라. 당신은 망쳤고 한 송이 한 송이가 피어 꽉 채우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람아. 여기까지 불러봅시다. 아항가가당 눈을 떠보니 어느새 흰 꽃이 세상을 덮어 꽃 아닌 것 없더라. 꽃 아닌 것 없더라. 당신은 망쳤고 한 송이 한 송이가 피어 꽉 채우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람아. 가을에 밟아도 거세게 몰아쳐도 꼭꼭 닿지 만나 눈물을 훔치며 참고 또 참았어. 잡초에 발걸음을 띄어 작은 꽃 앞으로 피다. 작은 꽃 앞으로 피다.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밟아도 거세게 몰아쳐도 닿지만 나 눈물을 훔치며
잡초의 발걸음을 띄어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네, 노래 어려워요? 아니요. 다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이 노래 하나 마지막 다시 한번 부르고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을 계기해서 풀어지겠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갑시다. 덩기라게 덩다라라데 덩기라게 눈을 떠보니 어느새 흰 꽃이 세상을 덮어 고다은 것 없더라 고다은 것 없더라 당신은 망쳤고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꽉 채우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아 아무리 밟아도 거세게 몰아쳐도 꼭 닿지만 나 눈물을 훔치며 잡고 참고 또 참았던 잡초의 발걸음을 띄어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밟아도 거세게 몰아쳐도 꼭꼭 닿지만 나 눈물을 훔치며 참고 또 참았던 잡초의 발걸음을 띄어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예, 꼭 피기합시다. 탑에 조합원 동지들 반응이 격한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뭐 동범동지 노래를 시키지 않나. 추임새가 아주 이곳까지 전달되는 날이 흔치 않은데 오늘은 종탑 기상도가 맑음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날이 그닥 슬프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종탑에서 오늘 밤 지나서 123주년 노동자의 날을 그 새아침을 맞게 될 우리 조합원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동지들 같이 불러주십시오. 오수영! 여민이! 힘내라! 네, 오세영 힘 뻗치고 있습니다. 네, 종탑에서 84일째 살고 있는 오세영입니다. 수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재! 저는 지금 여기서 메이데이 이분 날을 즐기는 기분으로 아래 지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30 때 기억을 해보면 늘 투쟁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촐한 문화제로 함께 하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동지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내일도 힘찬 투쟁 그리고 앞으로도 힘찬 투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종탑에서 84일째 보내고 있습니다. 여민이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에 위를 잠깐 보시면 재능교육 건물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곳에 아마 노동자들이 이제 월 마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치를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내일 노동절이기 때문에 출근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에게는 내일 현장 수업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의 과연 기준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면 길이재기라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그 길이재기의 단원을 살펴보면 길이를 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어느 것이나 길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트라는 것은 성인의 발바닥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척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각자가 길이를 잴 수가 있는데 이 길이들이 서로 사람들이 재는 길이들이 단위 길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 길이가 다를 때 서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공통의 기준을 만든 것이 센티미터입니다. 이것이 보통 초등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 단위 길이와 공통의 기준이 되는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받아야 함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차별 적용받고 모두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기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이름들로 우리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 무기계약직 분회가 출범을 하면서 한 동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요구하고 쟁취하는 것이지 절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권위에서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운 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요구하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권력이 만든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만든 특수고용이라는 굴레 속에서 학습지 노동자들이 14년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함에 맞서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이 또 1958일을 제가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1958일을 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그 부당함에 맞서 그들만의 자본과 권력들이 세운 자기들만의 단위 길이를 깨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밝혀주고 계신 그곳에 동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종탑에 있는 저희들이 있고 아래에서 함께 싸우는 해고자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멈추지 않고 요구하고 싸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일 123주년 메이데이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는 메이데이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요구하고 쟁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이 땅에 노동해방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동지들 싸워 나갔으면 좋겠고 힘찬 발걸음으로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끝까지 웃으며 함께 투쟁! 예,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단체협약 하면 쟁취하자 해주시고 해고자 하면 전원복직 외쳐주시면 됩니다. 재능투쟁 하면 승리하자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구호 외치고 일어나서 우리 종탑을 마주보며 촛불 들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부르면서 오늘 화요촛불문화제 가름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치워줘! 이래서 쟁취되겠습니까?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단체협약! 해고자! 재능투쟁! 네, 함께 가자 우리 이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좀 서주세요.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저 광고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일날 유재훈의 만화교실 여기서 했었는데요. 앞으로 매주 토요일 4시에 유재훈 만화교실을 할 겁니다. 동시들 만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동참해 주시기